첫 번째로 볼 이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무슨 증권 이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실제로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2차전지 순환매 포스코홀딩스 급등 시점은 쇼츠도 많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맞아 2024년 포스코홀딩스 100만 단위로 바뀐다. 이분이 이창환 부장님이죠. 네, 포스코홀딩스 335만 원 인정합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특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가 현재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맞죠, 가장 네. 많은 걸로 알고 그쵸,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2차전지 자원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소리만 하거든요. 좀 땡겨 볼게요. 이런 2차전지 지주사가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보통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탄력도를 판단해 보겠다면 여전하게 에코프로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포스코 쪽보다는 에코프로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되게 심플해. 포스코홀딩스는 85조 매출에 EV EBITDA 10%만 잡아도 8조 5천억이고 거기에 PER 밸류 20배만 줘도 대략 철강에 대한 밸류만 그러니까 사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포스코홀딩스에 관한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랐는데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창환 부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앤 홀딩 네. 전략이고요. 자, 바이엔 홀딩가 사서 그냥 홀딩 하나 전략입니다. 탑픽은 포스코홀딩스가 자, 이분은 탑픽이 포스코홀딩스다.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4대장 주가 이런 제목인데 포스코 BM보다 포스코 퓨처의 힘이 좀 더 움직임이 좀 빠릅니다. 공매도 이렇게 해서 저보다 더 높. 적어도 5배는 줘야 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가만 듣다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5배를 환산하면은 67만 원 곱하기 5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335만 원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압불쌉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렇게 말만 해놓고 뭐가 없어요. 그 사라는 거 말라는 거 몰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여러분 일단 주봉입니다. 이평선 같은 건 다 캔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이 캔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이랑. 그래서 2004년도에 상장을 해서 2008년도에 4년 만에 역사적인 고점을 찍습니다. 이 역사적 고점이 현재 깨졌나요? 역사적 고점이 안 깨졌네. 터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안 깨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비트랑 비슷하죠. 이런 역사적 고점에서 저항받고 있는 것처럼. 자, 4년 뒤에 올라서 그 다음에 2008년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16년을 물려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6년이라는 시간을 물린 겁니다. 이게 상승이 아니라 이건 하락 중 반등인 거고, 이런 트렌드가 돌파가 나오면서 안착하고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알고 있는데, 자, 포스코홀딩스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정확한 바닷가, 정확한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스권 주식이 차트라는 거예요. 큰 프레임으로 보면은, 큰 프레임으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자, 박스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천장에서 그냥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좀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지금 오른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미리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상승 채널 하단부까지 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세기 체크하고, 주봉 200 장기 입형 확인하고, 내려오는 선 터치, 이거 터치입니다. 중요한 쌍바닥 확인, 이런 건데 보세요. 자,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박스권인데 만들어 놓은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라는 것은 밑에서 지지, 위에서 저항, 미들라인도 노이즈가 생기면서 지지 저항이 있는 이런 선입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고점과 채널이 크로스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선물로 따지면은 숏, 코인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려왔는데, 얘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격 구간을 만들면서 내려옵니다. 바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항은 한 54만 원쯤 보면 될 것 같아요. 54만 원쯤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현재 날봉으로 좀 체크를 하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내려오는 이제 트렌드 라인과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진폭이 하방으로 꼽고 있어요. 이건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내려올 때 이런 진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파동을 치면은 요 폭을 진폭이랍니다. 진폭. 그죠? 진폭을 봤을 때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뭐예요? 진폭이 좁아지고 있다. 쭉 이렇게
좁아지면 뭐예요?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이 나올 수 있다 위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하락 쇠기형이라고 합니다. 패턴을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이 끝에서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준다는 건 여러분 뭐죠? 바로 파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준다? 시장가로 주가를 막 팔고 있는데 거래량이 졌다는 거는 더 이상 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든 걸 체크를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다이버전스는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신저가를 달성한다 그러면은 와 씨발 또 신저가야 이게 아니라 얘는 신저가를 달성했을 때 바로 정확하게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뜨게 돼 있습니다. 얘는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신저가를 달성할 경우에 이런 데까지 온다. 여기가 대략 한 가격이 한 35만 원, 6만 원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이버전스 체크가 되고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확 줄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호인가라는 걸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트렌드 라인이 요렇게만 체크하세요. 요 끝에까지 말고 중요한 게 지금 요게 중요합니다. 요 라인. 날봉으로 요 라인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와 돌파가 나왔으니까 매수하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요. 바로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여기가 막 30만 원이래요. 지금이 37만 원인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저점을 높이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승으로 진폭이 생기는 과정이죠. 다우이론이죠. 다우이론.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다이버전스 떴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돌파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높일 때 여기서 두 번째 생기고요. 세 번째는 쌍바닥을 찍고 넥라인 돌파와 안착 때 세 번째 매수가 생깁니다. 세 번의 타이밍이 있어요. 항상 추세 전환에서 무조건 이 세 번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 보통 이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무조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런 스텝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상승이 얘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330만 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내려오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랑 보라색이 있어요. 캔들이 생길수록 얘도 같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이 선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황색을 많이 터치를 했어. 그래서 올라간다 하면은 이런 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40~5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 근데 보라색은 터치가 이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저항이 세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막 추천을 하지만 이걸 샀다고 해서 금방 오른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얘는 이만큼 올라서 지금 이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을 한번 쉬어가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상승이 잘 나와준다면요, 이 상승 채널 제가 주봉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승 채널에 이 상승 채널 이렇게 있죠?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볼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요 타겟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100만 원, 90만 원 잡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 뭐 300만 원 이렇게는 이쯤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얘가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브리핑을 300 얼마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브리핑 나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100%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요 밑으로 그냥 빠지거나 애초에 이걸 못 넘었다. 요 트렌드 라인을 못 넘었다 그러면은 아예 빠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저 좀 높이 잡고 그냥 빠졌다.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럴 때는 내부 추세가 돼 갖고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럼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만약 이탈 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승 채널에 이 하단부에서의 반등이 나오는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텔레그램 보시면은 아마 있어요. 텔레그램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향 받는 텔레그램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이건가? 못 찾겠네요. 그냥 갈게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자 상승 채널 상단 부분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라는 말 하셨고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40만 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40만 원에서 정확히 상승이 나옵니다. 몇 프로? 30% 상승이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죠? 여기 정확히 요게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정확히 상승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중요 가격은 이런 반등이 한 번씩 나와요. 단타 먹기 좋은 자리라는 뜻이고 결국 이 40만 원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형성되면 좋은 구간입니다. 40만 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40만 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예요. 충분히 날봉으로 차트를 보고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지우고 200일 이평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좀 보시면요. 자 하락할 때 밑에 캔들이 있다가 이제 횡보 구간에서 이 위아래로 진동을 치다가 현재는 강력하게 돌파가 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 200주 이평선에서 지금 위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와주거나 살짝 이탈하더라도 이 200주 이평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포스코홀딩스 이해 갔다. 1번 누르세요. 1번.